볼 사람이 아닌데. 선생님 땡큐.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거는 1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글이 많이 나올 테고 그 글을 가지고 뭐를 잘 세워야 되냐? 식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문자와 식이라는 단어에서 식 세우는 연습을 좀 했었죠. 그거대로 우리가 식을 세워서 그 식에 맞게 이제는 x의 값을 구하러 떠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를 잘해야 돼? 글을 잘 읽어야 돼.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죠? 다시 읽고 와. 이건 엄청 많이 하죠? 글을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글에 맞게 뭐를 잘 세워야 돼? 식을 잘 세워야 돼. 그 식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잘 풀기도 해야 돼. 이 삼박자가 따다닥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돼. 근데 x의 값만 구한다 그래서 그냥 답일까? 또 그건 또 아니야. 물어본 값이 정말 x의 값인지 아니면 x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구해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비비 계속 꼬는 거 이런 게 어려운 문제야. 그냥 글이 나왔다고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우리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애가 계산은 참 잘하는데 응용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한 10명의 부모님 중에서 9명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활용? 응용?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거는 너희들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글을 잘 안 읽어. 그 글에 맞게 식을 세우는 걸 어려워해. 식만 세워주면 다 되지. 우리가 어려운 문제 이번에 경시대회 하면서 뭐가 어려웠어? 식이 안 세워져서 어려운 거잖아. 그지? 우리 경시대회를 했어. 경시대회에서는 네모를 써가지고 막 더 어려워졌지만 이제 우리가 분배 법칙도 쓸 줄 알지, x라는 미지수도 넣을 줄 알지,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이제 6학년 경시대회가 더 있으려나?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경시대회가 있으면 6학년 경시대회 말고 중학교 경시대회를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조그만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1학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경시대회를 풀어봐서 한번 박살 나봐야지. 어렵구나 이런 거. 아무튼 그래서 이번 단원 자체가 1차 방식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네모라고 세웠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어떻게 푸냐라고 해서 미지수 정하고 방정식 세워서 방정식 푼대. 너무 뻔한 이야기지? 그 뻔한 일을 하겠대. 하지만 제일 어려운 건 식 세우는 거다. 그래서 활용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쭉 내려오면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연속하는 수. 우리는 미지수를 하나밖에 못 써요. 네모랑 세모 두 개를 쓰진 않을 거야. 다 한 가지만 가지고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수가 나오는데 그럼 누구를 x로 놓고 연속을 시킬 거냐? 자, 연속하는 자연수 얼마씩 차이나? 1씩 차이나지? 그지? 연속하는 홀수 얼마 차이나? 2 차이나고. 연속하는 3의 배수, 연속하는 7의 배수. 그래, 그런 식이야. 그래서 누구를 x로 놓을 거냐? 어떤 녀석을 x로 놨을 때 더 편할 거냐라는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릿수에 대한 문제 별표 한번 쳐줄까요? 여기 별표. 많이 어려워해. 자릿수의 문제는 학교 시험 단골이다. 우리가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87이라는 거야.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 10의 자리. 얘는 누구의 자리? 1의 자리지. 그럼 얘를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8 곱하기 10, 10의 자리는 8이고요 7 곱하기 1, 1의 자리는 7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원래가. 그래서 이거를 계산했더니 87이네 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면 235라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 2 곱하기 100의 자리는 2고요 10의 자리는 3이고요 1의 자리는 5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게 자릿수에 대한 표현이야. 이거는 잘 기억해놔야 돼.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움에도 불구하고 중3 애들도 어려워하고 중2 애들도 어려워해. 어떻게 놓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증가감소. 너네들은 증가감소도 어려워하죠? 자, 기준이 있습니다. 증가와 감소는 증가한 애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냐, 감소한 애들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증가는 항상 100%한테 더해주는 애가 될 거고 감소는 100%한테 뭐 해주는 애가 되겠어? 빼주는 애가 될 거야. 이거를 사용해도 되고 또는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로 표현해서 얼마큼 증가했고 얼마큼 감소했는지를 구할 거야. 이거는 다 해. 근데 뭐가 어려워? 결국 이렇게 구해서 우리는 작년 남학생 수, 작년 여학생 수를 구한단 말이야. 하지만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 올해 남학생 수, 올해 여학생 수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까다롭고요. 밑에 정가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가가 원가가 뭐였고 정가가 뭐였지? 원가는 원래 가격, 정가는 정한 가격. 그래서 이자를 얼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복권을 할 거냐 라는 이야기죠. 자, 그것들 가지고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겼어. 개념 원리 확인하기 보도록 합시다. 자,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표를 네모 안에 괄호 안에 써넣어 주세요 그랬습니다. 연속하는 두 홀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하면 큰 수는 X 플러스 2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연속하는 두 수, 얘랑 얘가 연속한다고 했는데 얘를 X라고 놓으면은 자, 홀수, 연속하는 두 홀수 얼마 차이 난다고요? 그러니 이만큼 더 뭐해지겠어? 커지겠지. 얘는 맞는 말. 자, 지은이와 언니의 나이 차이가 3살일 때, 나이의 차이가 3살일 때 언니의 나이가 X살이야. 그럼 동생은 언니보다 3살 뭐 해야 돼? 그렇지, 작아야겠지. 동생이 언니보다 3살 많으면 그건 동생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동생의 나이는 X에서 언니의 나이에서 3살 뺀 거다 해도 맞는 말. 배와 사과를 합쳐서 8개를 샀을 때 배를 X개 샀다고 하면 이라 그랬어. 배랑 사과를 합해서 8개를 샀대. 근데 배의 개수를 X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 사과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라는 거지. 자, 질문 하나 해볼까? 배를 4개 샀어. 그리고 사과는 몇 개 샀는지 모르겠는데 8개래 합이. 그러면 사과는 몇 개가 돼야 돼? 그렇지. 얘가 3개야. 배를 3개 샀어. 그런데 합이 8개래. 그럼 사과가 몇 개야? 5개. 즉 얘랑 얘랑 합쳐서 8을 만든다라는 거. 나머지 녀석은 8에서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뭐 하면 되겠어? 빼서 구한다는 거지. 즉 얘가 X면 얘는 얼마야 되겠어? 8에서 X만큼 뭐 하네다? 빼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Y라는 식으로 바꿔서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과는 X 플러스 8개가 아니고 8 빼기 X개였어.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지. 자,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래. 그랬는데 요 녀석을 1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BA다 라고 했습니다. 자, BA라고 표현하면 B랑 A랑 뭐 하겠다는 뜻? 그렇죠, 곱하겠다라는 거야. 이건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야. 10의 자리가 A였고 1의 자리가 B였는데 얘네들의 위치를 뭐 하겠대? 바꾸겠대. 그럼 10의 자리가 뭐가 되고 B가 되고 1의 자리는 뭐가 돼요? A가 되죠. 이거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10의 자리는 B고 1의 자리는 A야 라고 표현할 거라. 그래서 얘는 10B 더하기 A라고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게 많아졌죠. 얘나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 잘 안 보여서 그동안? 안경을 안 쓰지 않았어? 어? 공부할 때만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자, 그 다음 문제 내려가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문장을 방정식으로 이번에 나타내보고 x의 값을 진짜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 정도면 기초입니다. 기초. 자, 도넛 47개를 x명에게 5개씩 나눠줬더니 7개가 남았다라고 했어. 자, 남은 만큼 뭐 해주면 돼? 더 해줄 거야. 즉 5명에게 x명에게 5개씩 5x만큼 사용했고 7개를 더했더니 총 47개가 되었대 라고 식을 쓰죠. 자, 이 녀석의 원래 식은 어떻게 돼야 돼? 47 나누기 x 했더니 5가 되고
띵띵띵 나머지 7개야 라고 되어 있는 식에 우리가 검산식이죠. 얘랑 곱한 거한테 얘를 뭐 해줘? 더해줘서 만들죠. 검산식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을 구하러 갈 겁니다. 이항하면요 5x는 40 될 테고 x는 8이다. 그래서 x의 값은 8이다. x는 8. 여기까지 같이 결과 내주셔야 돼요. 지금 몇 명한테 나눠줬대? 8명한테 나눠줬대. 자, 한 통에 7,000원이 페인트 X통을 사고 3만원을 냈더니 2,000원을 거슬러 주었대. 즉 페인트의 값은요 7,000X예요. 그런데 내가 3만원을 냈거든. 그럼 이 녀석을 뺐더니 얼마를 거슬러 줬대? 2,000원을 거슬러 주었대. 이것도 식 세워달라라는 문제고요. 얘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7,000x가 마이너스 2,800 될 거고 28,000 되겠네. 양쪽에 7,000으로 나누면 x는 얼마다? 4다. x는 4다. 몇 통 샀다? 4통 샀다. 거기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6인 직사각형의 둘레인데요. 세로의 길이는 6이라고 했고 가로의 길이는 x라고 했어. 그럼 우리 둘레의 길이 x랑 6이랑만 더하면 끝일까? 아니지. x 더하기 6 한다면 몇 배 해줘야 돼? 2배 해줘야 돼. 왜? 가로도 몇 개 있고 2개 있고 세로도 2개가 있을 테니까 즉 x 더하기 6의 2배가 얼마더라? 22cm더라 라는 이야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양쪽 2로 먼저 나누면요 x 플러스 6은 11. 6 이항하면 x는 5가 되겠다. 가로의 길이는 몇 cm다? 5cm구나. 자, 원가가 x1이 마스크에 15%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고 다시 정가에서 300원을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은 850원이다 라고 했어요. 원가가 x1인데 15%의 이익을 붙였대. 원래는 몇 프로인데? 100%한테 15%의 이익이래. 이익이면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렇지, 더해줘야겠지. 몇 프로를? 15%를.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115가 되겠죠. 115%니까. 했는데 이 친구 가격에 얼마를 깎아줬대? 300원을 깎아줬대. 했더니 금액이 850원이더라 라는 식이 세워집니다. 이항하면요 x 곱하기 100분의 115가 550원이 될 거고 얘 5로 먼저 약분할까요? 20에 25다. 5로 또 약분되네. 5 4구나. 즉 x 곱하기 4분의 5가 550이구나. x는 양쪽에 5분의 4를 곱한 550 곱하기 5분의 4가 될 거고 요식 못 쫓아오면 너네 1차 방식이 잘 안 되는 거야. 계속 5 약분해서 110 될 테니까 곱해서 440 대. 원가는 얼마였다? 440원이었네요. 이항하면서 잘못했지? 그러네. 야, 선생님이 방정식 못하네. 아까 이렇게나 싸면 돼. 자, 얘 이항하면 얼마가 됩니까? 1150원 될 거고. 그럼 얘는 계산이 훨씬 더 편했었네. 바로 계산하는 게. 그래도 해놨으니까 1150원. 1150 곱하기 5분의 4더라. 그러면은 2, 3빵 2, 3빵? 2, 3빵. 이게 맞아요. x 곱하기 1150.
나눗셈을 잘못했는데 25부터가 틀렸지 5로 나눴을 때? 다 틀렸다! 쌤 덧셈 뺄셈 곱셈 엄청 못한다. 자 다시 갑시다. 이항하면요 x 곱하기 110 100분의 115 얘가 1150원 될 테고요. x는 그럼 1150원에다가 곱하기 115분의 100 여기 훨씬 빠르겠죠? 얘랑 약분하면 10이다. 얼마다? 1000이다. 아 원가는 1000원이요. 원가 1000원인데 할인해서 850원에 팔았대.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원가도 못 챙기네. 슬프졌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다음은 어떤 수의 6배에서 3을 뺀 수는 어떤 수의 2배보다 9보다 그만큼 클 때 어떤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어떤 수를 x라고 놓고 가져갑니다. 봐봐. 식 그대로 선생님 식을 써볼게. 어떤 수의 6배한테 곱하기 6이는 거니까 3을 뺀 수는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크다? 식 한 방에 해결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자고 한 거야. 어떤 수의 6배에서 3을 뺀 수는 어떤 수 x 곱하기 6 빼기 3이라서 6x 빼기 3이 될 거고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큰 수는 2x 플러스 9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얘와 같다라는 식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게 바로 아까 선생님이 한 방에 쓴 요 식이 됩니다. 자, 방정식을 풀어라니까 얘 이항하면 4x, 얘 이항하면 12, x는 얼마다? 3이다. 4x는 12, x는 3. 다 따라서 어떤 수는 얼마다? 3이다. 자, 확인하기라고 했으니까 3의 6배에서 3을 뺀 수 3, 6, 18에서 3 뺐다 15가 될 거고 3의 2배보다 9만큼 큰 수 3이 6인데 9 더하면 15다. 아 잘했구나 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는 너희들 시험 다 끝나고 시험 다 보고 나서 확인할 때 사용 많이 하죠. 자,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봐 라고 했네요.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9일 때 이렇게 세 홀수 밑줄 연속하는 애는 두 개가 나오면 땡큐야. 왜? 둘 중에 하나만 x라고 정하면 연속하는 자연수다 그러면 x 플러스 1만큼 커질 테니까 또 얘를 x라고 놓으면 하나 작은 거니까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놔도 돼요. 연속하는 홀수다 라고 하면 2배만큼 커지겠네 또는 연속하는 짝수다 해도 2배만큼 커지겠네 이런 식으로 두 개 정하는 건 쉬워. 근데 항상 문제는 3개짜리가 나올 거야. 3개짜리가 나오면 우리는 누구? 우리 걸그룹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보여? 센터잖아. 그래서 센터부터 정할 거야. 얘부터 정할 거야. 얘를 x라고 놓고 시작할 거야. 그래서 차이가 각각 얼마씩인가를 알아보러 갈 겁니다. 연속하는 세 홀수라고 했습니다. 뿅, 뿅, 뿅 가운데 있는 친구를 x라고 놓을 거야. 여기까지 되심? 그러면 세 홀수니까 홀수는 차이가 얼마씩 난다? 2씩 난다. 그럼 여기 있는 애는 얘보다 이만큼 큰 애, 여기 있는 애는 이만큼 작은 애가 되겠지. 자, 센터부터 정하는 거야. 이럴 때 가장 큰 수 얘를 구하라. 선생님 가장 큰 수 구하랬는데요 얘를 x라고 놓으면 안 됩니까? 상관은 없는데 식이 조금 더 복잡해져. 자, 세 홀수의 합입니다. x-2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2. 왜 이렇게 놨을 때 편하냐면 뭐가 가능하니까 바로 지워질 게 보이거든요. 그럼 3x가 얼마다? 69다. x는 23이다. 아, 얘가 23, 얘가 25, 얘가 21이었네. 제일 큰 숫자는 얼마다? 25다 라고 구하셔도 되고요. 선생님 이 방법만 맞는 방법입니까? 그건 아니야. 가장 큰 수를 x라고 놓으면은 그 전에 있는 애는 x 빼기 그 전에 있는 애는 x 빼기 4가 되겠지. 이씩 작아질 테니까. 이 녀석들의 합 역시도 얼마다? 69다 라고 놓고 식을 쓰시면 3x 빼기 6이 69다. 그럼 3x는 75다.
x는 25다라고 해서 한 방에 제일 큰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 센터부터 정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왜냐면 앞으로 나올 더 많은 어려운 문제에서 가운데 친구를 어떻게 정리해 주냐에 따라서 식이 간단해져.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등차 수열에서도 한번 들은 게 같은 패턴의 문제.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숫자가 궁금하다고 뒤에 있는 걸 보면 꼬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중앙부터 놓자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었어요. 이 자연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합의 3배보다 이만큼 작다라고 할 때 이 자연수를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자, 두 자리의 자연수면 10의 자리도 있어야 되고 1의 자리도 있어야 돼. 그런데 1의 자리 숫자만 알려줬어. 얼마라고? 8이라고. 여기까지 되셨어? 그러면 10의 자리를 몰라. 그럼 10의 자리 뭐라고 놓고 시작해? x라고 놓고 시작해. 얘가 x가 돼. 자,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에 각 자리의 숫자의 합, 즉 10의 자리 숫자는 x, 1의 자리 숫자는 8이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은 x랑 8을 더한 것에 몇 배보다 3배보다 이만큼 작대. 누가? 이 자연수가. 수를 표현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10의 자리가 x야.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8인 요 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3배보다 이만큼 작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죠. 다시 한번. 자, 일단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8인 거라 놓으면 얘를 수를 표현하는 건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8이야 라고 놓는 10x 더하기 8이라고 놓겠다. 이게 요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자연수는 즉 요 녀석은 각 자리의 숫자 x랑 8의 합한 것의 3배 곱하기 3 한 것보다 이만큼 작대. 누가? 얘가. 다시 한번 쓰면은 10x 더하기 8이 그러면 3x 더하기 24 빼기 2가 될 테고요. 10x 더하기 8이 3x 더하기 22 이항하면 7x가 얘 이항하면 14가 되겠네요. x의 값은 얼마다? 2다. 10의 자리가 2였다. 그럼 이 숫자 뭐라고 써야 되겠어? 28이라고 써주셔야겠지. 어렵습니다. 단원이 어려워서요. 여기는 선생님이 꼬아서 내면 너네들 많이 어려울 수 있어. 최대한 난이도는 낮춰서 연습은 할 수 있게 계속 줄 거야. 자, 그 다음입니다.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이는 26살이고 7년 후에 나이는 아들 나이의 2배보다 5살이 많아진다고 한다. 자, 여기에서 애들이 엄청 틀리는 게 뭐냐면 7년 후라는 말이야. 자,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나이를 뭐라고 할까? X라고 놓을까? 그럼 아들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 되겠어? X보다 26살이 뭐 해야 돼? 작아야겠지. 그래서 아들의 나이는 X 빼기 26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세워야 돼. 근데 뭐가 문제냐면 7년 후에 이 말이야. 7년 후가 되면 아버지는 몇 살이 될까? 그렇지. 그걸 아냐 모르냐. 재혁이가 지금 몇 살이지? 7년 후에 몇 살이야? 성인이야? 그렇지. 20살이 된단 말이야. 7년 후가 돼버리면 내 나이에 늘어나. 얼마만큼? 세월이 지난 만큼. 나중에 이 7년 말고 X년 후도 쓰게 될 거야. X년 후가 되면은 X만큼 뭐 해주란 뜻? 더 해달라는 얘기야. 누구한테? 아버지 나이만? 아버지만 나이 먹어? 아니야. 아들도 나이를 먹겠지.
즉 7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x 더하기 7이 될 거고 7년 후에 아들의 나이는 x-26한테 7을 더한 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는 x 더하기 7은 아들 나이에 요 녀석의 붙었잖아. 의 몇 배보다 2배보다 5살이 더 많은 나이가 된대. 라고 식을 세워줘. 자, 이제 풉시다. x 플러스 7은 2배에 x 빼기 19 더하기 5다. 얘는 2x 마이너스 38 더하기 5. 얘가 x 더하기 7이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될 테고 얘는 마이너스 33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40 될 테니 지금 아버지의 나이 44. 이게 대충 우리가 숫자놀이 해도 답은 나와. 그런데 내가 클리닉에서 활용을 본다라고 했는데 답만 딱 적혀있으면 보통 채점을 안 해줘. 활용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식 하나는 있어야 돼. 이번에 우리 방정식 할 때도 그렇잖아. 너네들이 식을 써오면 내가 코멘트를 해주는데 식이 내 눈에 안 보여. 그럼 다시 풀어와밖에 할 수 없어. 선생님도 할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도형에 관한 문제. 자, 둘레의 길이가 36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었대.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cm가 짧을 때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놔야겠다. 자,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몇 배보다 2배보다 3cm 짧대 라고 가로의 길이가 정해지겠지. 이럴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해줘 라고 했어. 둘레는 가로 2개 세로 2개의 합이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의 값은 얼마일까 예령아? 둘레의 길이가 36이래. 그럼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이겠어? 얘의 길이에? 그렇지, 절반이겠지. 18이겠지. 요거 가지고 식 세우는 거예요. 즉 가로 2x 빼기 3이랑 세로 x를 더했더니 18이더라. 3x 빼기 3이 18이더라. 3x가 21이구나. x의 값은 7이다. 세로의 길이는 7cm였구나. 가로의 길이는 몇 cm였대? 11cm였대? 까지 찾을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훨씬 더 좋은 문제겠지. 왜? 세로도 구하고 가로도 구해서 둘을 뭐 해야 되니까? 곱해야 되니까. 곱하면 얘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 77까지 우리가 변형하는 문제들이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과부족에 관한 문제. 학생들에게 연필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한테 5자루씩 나눠주면 10자루가 남고 6자루씩 나눠주면 5자루가 부족하대. 부족한 만큼은 뭐 하면 되고 남은 만큼은 뭐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겠지. 자, 이 문제는요 한 번 더 꼬는 문제입니다. x의 값만 구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x의 값을 이용해서 무엇을 따로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학생 수를 구하라 라고 해서 학생 수를 x라고 딱 놓고 간대요. 학생 수를 x라고 놓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연필 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연필 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연필 수를 구하는 방법은 2가지야. 왜? 경우가 2가지잖아. 5자루씩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 6자루씩 나눠주는 경우가 있겠지. 자, 학생 X명한테 5자루씩 나눠준다는 건 X 곱하기
5를 하겠다라는 거고 했는데도 연필은 몇 개가 남았대? 10개가 남았대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X명한테 6자루씩 나눠주면 연필은 5자루가 부족하대. 얘도 연필의 수고 얘도 연필의 수야. 연필의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이 둘의 연필 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이렇게 식을 놓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세요 라고 했으니 5x 플러스 10은 6x 마이너스 5와 같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5니까 x는 얼마다? 15다. 그래서 학생 수 15명이다 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보통 학교에서 질문은 딴 게 나오지. 뭐를 구하라? 연필 수가 얼마니?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할 때 이 말 대신에 부족하다고 할다. 이때 연필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애들이 연필 수를 x라고 놓고 한단 말이야. 왜? 구하려는 걸 x라고 놓는단 말이지. 이러면 틀려져. 이건 되게 친절한 문제였어. 학생 수를 x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보통 연필의 수를 구하라. 그럼 연필의 수가 x가 아니라 학생 수를 x라고 보통 나요. 그래서 연필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 15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봐라. 랜닝이고 5 곱하기 15 더하기 10이니까 연필의 수는 85자루였어 라는 것까지 찾아줘야 돼.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이건 쉬운 문제. 그지? 최소 공배수를 구해라. 이건 쉬운 문제였는데 이때 각각 연필과 지우개는 몇 개씩 돌아가느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고 탑을 쌓았을 때 총 블럭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게 어려웠다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 그 과정인 것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x는 과정인 것뿐이야. x를 가지고 무엇을 쓸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증가감소 문제입니다. 자, G 중학교에서 올해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8% 증가했고 남학생 수는 6% 감소했다. 그래서 작년 전체 학생 850명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19명이 증가했다고 할 때 작년에 여학생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X라고 쓸 뿐 이런 문제 다 이미 어디에서 경시대 준비하면서 네모 사용에서 다 했었죠. 자, 작년에 여학생 수를 X라고 하겠대. X라고 할 겁니다. 그럼 작년 남학생 수는 몇 명이게? 재혁아, 작년 여학생 수가 X명이면 작년 남학생 수는 몇 명이게? 850. 그렇지. 850에서 X가 이 정도는 되는 아이들이야. 아주 훌륭해. 또지. 그럼 작년 여학생 X명은 얼마큼 증가했대? 8% 증가했대.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로 쓸게. 전체 인원을 볼 게 아니고 증가한 만큼만 볼 거야. 또는 감소한 만큼만 볼 거야. 굳이 100%한테 더해주고 100%한테 빼줄 필요 없다는 얘기지. 즉 X명 중에서는 몇 프로 증가했고 8% 증가했고 850 빼기 X라는 남학생 수는 얼만큼? 100분의 6만큼 감소했대.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19명이 증가했대 라는 뜻이야. 이거 계산해달라고 한 거고요. 싹 다 곱해버립시다. 8x 빼기 6 곱하기 850 빼기 x가 1900과 같다. 14x 마이너스 48 68에 48 51 빵 2 19 빵이야. 14x가 얘 넘어가면 7000이다. 7로 나누면 2x가 1000이다. 2로 나누면 x는 500이다. 작년 여학생 수는 500명, 남학생 수는 350명이었다. 이건 작년이야, 작년. 즉 방정식을 세우세요. 변화량을 가지고 방정식을 세우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될 테고, 이 식을 풀어서 작년 여학생 수는 몇 명이었다?
500명이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 여기서 질문해야지.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세요. 자, 구해주자. 올해는 몇 명이지? 그렇지, 540명 되겠지. 8%가 40명일 테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함수를 더 떠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되셨죠? 넘어갑니다.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자, 어떤 선물 세트의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우리 아까 한 겁니다. 한 거 합니다. 결국에 얘는 아까는 손해를 봤는데 이번엔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대. 자, 20%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했는데 원가의 금액을 X라고 할 거야. 그러면 20%의 이익을 붙였다라는 거 100%한테 20만큼을 더한 퍼센트가 될 테고, 이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했더니 또 원가에 100 더하기 10만큼의 이익이 생겼대 라고 한 거죠. 자, 이제 식 세워볼게요.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였어. 그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했더니 원가에 몇 프로 이익 붙인 거랑 같더라? 110%, 10% 이익 붙인 거랑 같더라 라는 식입니다. 이게 1번의 방정식. 자, 이걸 풀어줘 라고 한 거고, 100 곱하면 커지니까 10만 곱합시다. 10 곱하면요 12x 빼기 6000이 11x가 되겠네요. 이러면 식이 쉬워졌죠? x는 얼마다? 6000이다. 너네들 아직도 양변에 10 곱해주고 100 곱해주고 할 때 이런 애들 안 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원가 얼마였다? 6,000원짜리였다. 좀 쉽게 나왔네. 계산이. 자,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문제. 자, 일에 대한 문제 역시 우리가 경시대회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일에 대한 문제 어떤 일을 할 거야. 전체를 뭐로 보자? 1로 보자야. 여기도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놓죠. 분수 계산이 나온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하는데 형이 혼자 하면 3시간이 걸린대. 그러면 형이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지? 왜냐면 3시간 동안 해서 1을 만드는 거니까 1시간 동안은 3분의 1을 하고, 동생이 혼자 하면 6시간이 걸리는데 동생이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몇 분의 몇이 되겠으면 6분의 1이 되겠지. 즉 형이 1시간 동안 하는 거는 3분의 1이고 동생이 1시간 동안 하는 거를 우리는 6분의 1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X시간 동안 같이 일을 했다라는 건 형이 1시간 동안 일하는 양에 X시간 동안 일을 했고 동생도 6분의 1에 X만큼 일을 한 걸 합쳤대. 그랬더니 1이라는 풀어달라고 한 거 6 곱하면요 2x 더하기 x가 6이다. 3x는 6이다. x는 2다. 몇 시간 동안 했다? 2시간 동안 했다. 다 우리 경시대회 때 다뤘다. 그 정도 끝밖에 안 된다는 거야. 즉 얘네들을 배우고 나서 경시대회 준비를 했으면 훨씬 더 식을 쓰기도 편해졌을 테고 계산하기 훨씬 더 편했을 테고. 촥! 넘기면 어머 그러면서 활용 문제네. 활용 문제 농도랑 거리 계산이네. 이거 하면 끝나네. 이번 단원 예 끝내버리지 뭐. 끝내기 전에 162페이지에 잠깐 들렸다 갑시다. 원가 정가 문제입니다. 자,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상품이 팔리지 않아서 정가에서 30%를 할인해서 팔았더니 810원에 손해를 보았대. 잘 봐봐.
원가를 x라고 놓을 거고요. 30%의 이익이니까 100한테 30을 뭐 해주는 만큼 곱해줄 거야? 30을 더해주는 만큼 이익을 붙여줄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된 녀석에 30%를 또 할인하겠대. 정가에서 100%에서 또 30%를 깎아먹겠대. 했더니 얼마의 손해를 봤대? 810원. 원가에 810원만큼 손해를 보았대 라는 뜻이지. 즉 원가라는 녀석한테 100분의 130을 곱해서 정가를 만들었는데 이 정가에 100분의 70을 곱해서 할인해 준 거야. 30% 할인을 했어. 그랬더니 X한테 뭐 뺀 거랑 같다고? 810원을 뺀 거랑 같대 라는 식이죠. 100 곱합시다. 100 곱하면요 X 곱하기 13 얘한테도 100이니까 창창 없어지면서 곱하기 7까지 얘가 100x 빼기 81,000원 되겠네요. 91x가 100x 빼기 81,000원 될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9x가 마이너스 81,000원이다. 아, x는 얼마다? 9,500원. 이제 선생님 이항하는 거 막 안 쓰죠.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연습이 됐다라고 판단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1차 방식을 활용해서는 거속시. 기억나니?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이었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 가지는 문제였죠?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 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나오죠. 근데 이 녀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의 식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왜? 이 녀석을 써야 1차 방정식이 되어요. 이 녀석을 쓰지 않으면 1차 방식이 아닌 유리함수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져.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삭제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소금의 양 구하는 방법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입니다.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 녀석이 농도니까 양쪽 100으로 나눠주고 소금물은 곱해주고 요식 어차피 요식에서 나온 건데 알아두자. 얘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것만 가지고 사실 이건 풀어.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문제겠지? 갑시다. 다음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표를 바로 안에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시속 7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70분의 X다 라고 했습니다.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뭐 해서 만들어내요? 곱해서 만들어내요. 70과 X를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뭐로 나와야 돼? 70X로 나와야 되니까 틀려. 4시간 동안 X키로를 달렸을 때의 속력이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고 시간은 얼만큼 걸렸대? 4시간 걸렸고 거리는 X만큼 갔대. 그러니 4분의 X 얘는 맞는 말인데요. 중요한 건 뭐다? 단위가 엄청 중요하죠. 시간 동안 킬로미터. 그래서 시속 킬로미터.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다르면 또 틀려. 해봤잖아. 우린 초등학교부터 해봤잖아. 자, 그 다음 물 150g에 소금 50g을 넣었을 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소금물의 농도 뭐분의 뭐?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분. 자, 재영아, 물 150g에 소금을 50g 넣으면 소금물은 몇 g이야? 그렇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소금 물의 양은 얘랑 얘랑 뭐 해야 돼? 더한 200이 될 테고, 소금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소금의 양은 그대로 50이겠지. 얘한테 곱하기 100 할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약분돼서 또 약분되면 얼마나? 25가 남겠네요. 25% 맞는 말이다. 즉 소금 물은 소금 더하기 물 얘기하는 거야. 자, 9%의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이었어요. 즉 100분의 농도 몇 프로? 9% 곱하기 소금물은 얼마? X라고 했네요.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9X 맞는 말 되겠네요. 얘도 맞는 말일 것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일규가 집과 학교 사이를 왕복할 때 갈 때는 3km로 걷고 올 때는 4km로 걸었더니 총 70분이 걸렸다. 점과 학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갈 때 걸린 시간, 우리가 주어진 힌트가요 시간입니다. 총 걸린 시간이니까요,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합쳤더니 총 걸린 시간이 나왔어 라고 할 거야. 자, 갈 때는 자, 집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x라고 했어. 자, 갈 때는 시속 3km, 올 때는 시속 4km야. 자, 갈 때 걸린 거리, 올 때 거리 어때? 거리는 똑같죠. 여기까지 되죠? 갈 때도 x, 올 때도 x니까 갈 때 x 킬로 갔다면 올 때도 몇 킬로야? x 킬로미터 갔겠지. 그런데 갈 때는 3km로 시속, 올 때는 시속 4km로 왔습니다. 그럼 올 때 걸린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시간만큼 걸렸겠죠.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합쳤더니 총 얼마큼 걸렸대? 70분 걸렸대. 그럼 여기다가 70 쓰면 돼, 안 돼? 은서가 여기다 70 쓰면 돼, 안 돼? 돼? 자, 항상 중요한 건 단위입니다. 킬로미터 시속, 킬로미터 시속. 뭐에 대한 이야기야? 시간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얘는 지금 뭐야, 단위가? 분이야. 얘는 시간이고 얘는 분이야. 같은 단위야? 아니야. 식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얘를 우리가 시간으로 뭐 해줘야 돼? 시간으로 변경해줘야겠지. 저 식 어떻게 쓰셔야 돼? 3분의 x 더하기 4분의 x는 60분의 70시간이야. 지우고요. 양쪽에 12 곱해서 10 쓰면 4x 더하기 3x가 14더라. 7x가 14다. x는 2다. 그래서 몇 킬로다? 2km구나. 자, 3번입니다. 6%의 소금을 200g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10%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증발시켜야 되는 양을 구하려고 한다. 자, 증발하면요, 소금도 같이 증발합니까? 아니에요. 소금은 그대로 남겠지. 물만 증발할 거야. 염전 가봤어, 너네? 염전? 들어봤어, 염전? 아, 본 적 있어? 선생님은 고향이 저기 인천 옆이야.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염전으로 소풍을 그렇게 잘 갔어. 염전 딱 가면 이렇게 바닷물을 한 구퉁이에 가둬놓고 계속 이렇게 눈 쓰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셔.
햇볕에 쫙 내리시면서 그럼 물은 계속 뭐가 되겠어? 증발되겠지?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끌고 다니면 양쪽 끝에 나중에 소금이 이렇게 쌓여. 그럼 그 소금을 퍼서 이제 소금 산처럼 창고 같은 데가 이만큼 높은데 그 있지. 그런 걸 다 천일염이라고 하지. 찐으로 이렇게 소금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즉 증발하면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물은 증발하지만 뭐가 남아? 소금만 남는 거야. 그게 어려운 너희들 제 소금물 있지? 소금물을 냄비에 담고 계속 끓여! 계속 끓여! 물 다 날아갈 때까지 끓여. 그러면 냄비 테두리에 하얀 게 생겨. 그게 뭡니까? 소금입니다. 그것만인 줄 알고 너네들 이제 까만 티셔츠를 입었어. 남색 티셔츠나. 그리고 축구를 했어. 재밌다고 밖에서 축구를 엄청 했어. 그래서 이제 딱 실내에 들어와서 이제 학원에 이제 땀 흘린 채로 이제 학원에 갔어. 막 공부 수업을 들었어. 근데 탁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우리 몸에 젖어있던 옷이 쫙 말라. 이러면 옷에 뭐가 생겨? 하얀색 그림처럼 등에 하얀색 쫙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고. 그거 다 뭐게? 소금이야. 우리 몸에 있는 염분이 나왔을 때 소금기랑 같이 거기서 물만 증발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남습니다. 나중에 이제 너희들 중학교 올라가면 더해. 이제 수업 시간, 점심 시간 딱 먹고 딱 있으면 이제 애들 남학생들 축구하고 가지고 그 젖은 옷으로 수업 딱 듣고 있으면 이제 애들 등에 갑자기 하얀색 물결들이 쫙 생겨. 그러면서 땀 냄새가 조심하라. 우리 남자 소녀들. 공 차는 거 좋아. 우리 재혁이 땀 흘리는 거 좋아하는데 중학교 올라가서도 그거 타고 다니면 안 돼. 창피해지는 거야. 교복 입고 촤촤촤 이러면서. 그때 되면 선생님 저는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닙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요즘 그 막 폭주하고 되게 난리도 아니던데 뉴스 보니까. 조심해. 부딪히면 날아가는 게 알잖아. 보호 장비가 없어. 자,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6%의 소금물 200g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10%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소금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증발해도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야. 이 얘기를 한 포인트는 소금은 남는다야. 자, 확인해 볼게요. 그럼 소금의 양, 요 녀석 6%짜리 소금물 200g이나 10%짜리 소금물이나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다? 같다. 이걸 이용하고 싶은 거야. 자, 증발시킨 후라고 했어요. 자,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을 xg이라 한다면 기존의 소금물은 200g이었는데 200g에서 물 xg만큼 뭐 해졌어? 빠졌겠지. 없어졌다고. 증발했다고.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의 양 200 빼기 x인데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두 개 어떻다? 같다라고 식을 쓸 겁니다. 100분의 6 곱하기 200이나 100분의 10 곱하기 200 빼기 x나 서로 어떻다? 같다. 100 곱하고 시작하죠 뭐. 1200은 2000 빼기 10x 10x는 800 x는 80g이나 증발시켜야 됩니다. 한참 증발시켜야겠네요. 자, 이 내용 가지고 4개 풀 건데요. 4개. 딱 유형 4개 풀면 끝납니다. 오늘 수업. 그리고 열심히 방학 잘 보냈으니 알찬 숙제 해오시면 됩니다. 이제 방학 끝났잖아. 8월부터 이제 진도도 쫙 나갈 거야. 우리 좀 더뎌. 오래 한다고. 속도 좀 낼 겁니다. 속도는 낼 거고요. 확인도 열심히 할 거고요. 주말까지 시간 쓸 겁니다. 우리.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속력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집에서 65km 떨어진 박물관까지 자동차를 가고 가는데 집에서 박물관을 갈 거야. 뮤지엄. 박물관을 갈 건데 이 박물관 갈 때까지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자동차를 타고 갔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붕붕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자, 처음에는 시속 몇 킬로로? 80km로 이동하다가 시속 80km로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속 100km로 갔대. 아 늦었네. 약속 시간보다 늦었어. 그래서 더 밟았어. 빵! 총 거리는 몇 킬로래요? 65km 떨어졌대. 했더니 총 몇 분 걸렸대? 45분 걸렸대. 자, 단위가 다 뭡니까? 지금 킬로미터에 시간으로 나와 있으니 얘도 일단 뭐로 고쳐놔야 돼? 시간으로 고쳐놓을 거야. 45분요, 60분에 45시간이죠. 자, 근데 우리 뭘 구하래요? 시속 80km로 이동한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한다면 민준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65. 그렇지, 65 빼기 x인 거지. 나이스야. 자, 그럼 얘에 걸린 시간을 구하러 갑시다.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80분의 x, 얘는요, 속력분의 거리 100분의 65 빼기 x, 둘의 시간을 더했더니 총 걸린 시간 얼마가 됐더라? 60분의 45가 되었더라. 얼마 곱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숫자가 너무 큰데 좀 줄이고 싶은데 숫자를 3으로 약분하면 20분의 15, 5로 약분하면 4분의 3까지 왔다. 더 줄일 게 없네요. 얼마가 좋겠어 그러면? 400이지 뭐. 400. 양쪽에 400 곱하고자. 400 곱하면 얘는 5x 더하기 얘는 4배의 65 빼기 x, 얘는 400 곱했으니까 300 나오겠다. 마이너스 4x니까 x 남을 테고, 얘는 24에 20, 260 넘어가면 40 남겠네요. 얘는 40km, 여기가 40km. 아 늦었어 하면서 25km는 시속 100km로 갔네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 휴가 보내고 그때 뭐 병원에.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요 녀석 별표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2분 후에 형이 자전거를 타고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분속 60m로 걷고 형은 분속 150m로 따라갔대.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느냐? 라고 했어. 동생이 형 닌텐도를 가지고 나갔어. 형 닌텐도를 가지고 나갔어. 형은 닌텐도 게임을 해야 돼. 유식기 잡혀라. 이러면서 동생이 나간 지 12분 후에 알았어. 아! 걸려! 하면서 나오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동생을 따라잡기 시작. 그래서 잡았어. 그게 무슨 뜻이야? 동생이 간 거리와 형이 간 거리는 어때야 돼? 그렇지, 따라잡았으니까 같아야지. 그럼 같은 거리라는 걸 이용할 거야. 둘이 움직인 거리가 같아. 이게 엄청 큰 힌트야. 그리고 또 하나, 12분 차이가 나대.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따라잡았냐? 그랬으니까 형은 X분 걸렸다고 해보자. 그럼 동생은 집을 나선 후 몇 분 후에 따라잡힌 거야? 12. 형이 X분이 걸렸어. X도. 그렇지, 12 더하기 X분이 걸렸겠지. 즉 동생은 분속 얼마? 속력이 60이야. 속력 곱하기 시간 X 더하기 12분이 걸렸고, 형은 150의 속력으로 X분밖에 안 썼는데 둘의 간 거리가 어때야 된대? 같아야 한대. 이렇게 식이 잡히겠지. 60X 더하기 722 150X. 얘 1로 이항하면 90X가 720이다. 양쪽을 90으로 나누면 X는 얼마다? 8이다. 아, 몇 분 후에? 8분 후에 따라잡힌다. 자, 선생님 지금 X 왼쪽으로 안 넘겼죠? 왜? 음수가 싫어서 그래. 상관없잖아, 좌변과 우변. 하지만 너네들은 왼쪽에다 문제를 쓰고 푸는 걸 추천합니다. 자, 넘길게요. 농도에 대한 문제다. 아, 딱 마무리 되겠는데, 왜 오늘 내가 좀 열심히 달리지? 잘 쉬었잖아. 선생님들 지금 에너지가 빵빵. 이번에
안 돼. 이야기하면 안 돼. 이야기하면 다 못 빼. 한적한 바다에 갔어. 동해를 갔는데 와 이번 동해 해파리가 장난 없더라. 와 이만해. 해파리가 이만한 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어. 계란 노른자 같아. 또 가운데 또 이렇게. 쏘이면 큰일 나네. 어? 쏘이면 큰일 나네. 맞아. 쏘이면 큰일 나지. 둥둥 오. 그러다 얘가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러면서 가는데 밑에 그 촉 쏘는 그 알지? 후 나는 오.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이렇게 선생님은 원래 해수욕장 이런 데서 안 놀아. 그런 건 너무 선생님을 가둬두는 느낌이랄까 해수욕장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둘이서 이제 자동차 타고 가다가 딱 한적하고 바위 많은데 그런데 딱 세워놓고 그냥 그런 데서 수영하고. 아 선생님은 해군이야. 우리 아버지도 수영 엄청 잘하시고 우리 형도 수영 엄청 잘해. 그래서 우리 다. 그럼 이제 바로 그냥 벗을 거 벗고 딱 가서 딱 보는데 와 해파리가 와. 왜냐면 해수욕장은 주변에 근무를 해가지고 해파리 못 들어오게 그런 걸 한단 말이야. 근데 와 놀고는 싶고 와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이렇게 딱 비는 딱 그 타이밍이 있어. 그때 그냥 확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위에서 아버지가 야 거기 해파리 있어 조심해. 그러면 이제 수영 쳐서 하면서 피해 다니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야 가서 뭐 좀 따와. 이러면 이제 홍합이랑 알지? 이게 채취하고 미역 따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되게 해풍에 말리시고 그걸로 라면 끓여가지고 먹고. 거북손 알아? 거북손? 거북이 모양으로 그것도 따고 따개비, 뭐 홍합 그런 거 애들 다 따.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고동, 소라 같은 거 그런 거 따고 성게 이런 거. 아 이거 뭐 쭉 물에 들어가면 되는데 오 물에 보면 저기부터 뭔가 와. 그럼 도망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도망가면 돼. 그 정도 다 하잖아 우리 수영. 너네 생존 수영 다 배우잖아. 생선 좀 배워도 못하겠다. 그래? 겁나 재밌었다. 거의 현지인 바이브. 거의 현지인이야. 우리는 뭐 한 손에는 그런 거 있잖아. 채취할 거. 그 다음에 망에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손에는 다 짐이 있어. 그 상태로 수영을 하는 거야. 그래 다 하지. 그 정도 다 하게 되면 돼. 아무튼 알찬 휴가였다. 그것도 살 타긴 싫어가지고 이만한 챙 있는 모자 있지? 챙 있는 모자에 이렇게 눈만 나오게 이렇게 다 가리고. 우리 또 그러고 수영 다 되거든. 하나도 타지 않았어. 여행들은 재밌었고 너희들은 다 바다 건너 갔다 온 거 아니야? 해외를 다녀오신 거 아니었어? 자, 20%의 소금을 500g이 있다. 여기에 몇 g의 물을 넣으면 16%의 소금물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물을 Xg 더 넣는데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소금, 물의 양은 바뀌어. 그런데 뭐의 양이 안 바뀌어? 소금의 양은 바뀌지 않겠지. 자, 이 녀석은요. 소금의 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서 소금의 양을 이용해야 돼. 일단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즉 100분의 20% 안에 있는 500g 안에 있는 소금의 양, 요 녀석의 소금의 양이나 물을 더 집어넣은 몇 퍼센트? 16%짜리 소금물 500g한테 Xg을 더 집어넣은 소금의 양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물을 때려 붓는다 하더라도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충분히 끝낼 수 있어. 자, 요 녀석 값 구하라 라는 문제고요. 양쪽에 100 곱하고 시작합시다. 그럼 20 곱하기 500이니까 만은 샵 그러면 16에 500 더하기 x와 같겠다. 500 더하기 x 얘랑 얘랑 90, 80, 10에 000 더하기 16x가 만이구나. 이항하면 2000 얘가 16x구나. 먼저 4로 나누면요 4x가 500이구나. 2로 나누면요 250
얘가 2x구나. 2로도 나누면요 125가 x구나. 물 몇 그램 더 집어넣자? 125g 더 집어넣자. 자, 그 다음은 4번입니다. 자, 10%의 소금을 200g과 4%의 소금을 섞었더니 8%의 소금물이 되었대. 이때 소금의 양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4%짜리 소금물의 양을 구하래. 그럼 이 녀석의 소금물을 xg이라고 놓을게요. 소금의 양도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겠지? 소금물 합쳐서 요 안에도 소금이 있고 요 안에도 소금이 있잖아요. 두 소금물을 합치면 소금의 양도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겠지. 자, 그럼 가봅시다.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고 요 녀석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4 곱하기 4%짜리 소금물을 x라고 했으니까 x가 될 거야. 요렇게 되면 소금인데 두 양의 소금의 양은 몇 프로짜리? 8%짜리 100분의 8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될 건데 기존에 있던 200g한테 xg을 지금 뭐하고 있어? 섞었죠? 그럼 물의 양은 얼마가 돼야 돼요? 200 더하기 x가 돼야겠지. 곱하고 시작합시다. 2000 더하기 4x가 1600 더하기 8x 얘 2항 얘 2항 하면요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400. x는 얼마구나? 100이구나. 100g짜리였다 까지입니다. 숙제는 확인 문제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와 까지 합시다. 167페이지까지. 왜? 너무 갑자기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적지? 167페이지까지예요. 왜? 양이 적어서 좀 실망이야? 아니 그러면 뭐 아무도 의견을 안 내는 거면 다 할까? 근데 왜 이게 그 누구도 만족하는 표정. 그리고 예령이랑 예나는 내일. 네, 내일 3시까지 오시면 돼요. 넉넉하게 오세요. 3시까지. 나머지는 다 프린트 끝났으니까 안녕. 응? 수아한테 주고 가. 사진이랑 나중에 한번 풀자. 결제? 결제? 오케이.